오늘 강의는 지금 현재 화면 보이시죠? 퇴원을 부르는 상담. 미칠 일이죠. 들어와도 시원찮을 판에 퇴원이 된다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 마케팅을 위한 차별화. 그렇습니다. 차별화 누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할 수 있는지 얘기가 많을 건데요.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학원에서 시도하시면 아마 그 지역 내에선 유일한 방법일 수 있는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 원장님들이 콕 집어서 하실 수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의 나가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죠. 제 이름은 이순천이고요. 오랜만에 복귀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헤어룸에서 한 휴지통 콘서트라든지 또 학관노라든지 그리고 지방에서는 방송도 조금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강의를 놓은 지가 한 4년 됐죠. 4년 정도 제가 강의를 안 하고 어디에 있었느냐. 대치동에 와서 교육과 관련된 어떤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이나 학부모 관리라든지 그리고 교재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복귀할 시점이 됐는데 그 전에 우리 헤어룸 커뮤니케이션의 학원대학교에서 학과장님 우연히 아주 만나가지고 그 전에 먼저 좋은 내용들 제가 4년간 준비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먼저 오픈해 주십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략 준비한 내용은 1시간 30분인데요. 이렇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이게 전달할 때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아마 학부모님하고 원장님들하고는 다르시잖아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기본 지식이라든가 사전 지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스킵하고 넘어가면 1시간 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원장님들도 바쁘시잖아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학원 상담자가 놓치면 퇴원생이 나오거나 퇴원생이 나오면 당연히 학원 신뢰도가 하락하겠죠. 퇴원생, 학생, 학부모가 나가서 학원 좋은 말 할 리가 절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기가 막히게 먼저 냄새를 맡는 층이 바로 상위권이잖아요. 그 엄마들은 정보가 빠르니까. 여기부터 또 이탈이 되죠. 이 상위권이 빠져버리면 학원에는 당연히 신규생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빠져도 되는데 신규생이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애들 빠져버리고 신규생 안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학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원장님 들으시라고 사실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학원에 가서 강사 교육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어떤 학원 가서 강사분들하고 학원 상담 선생님들, 물론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상담을 내가 합니다라고 하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마주해서 뭔가를 입에서 내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원장님들 댓글 모니터 보고 있는데요. 학부모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원장님들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수능 비중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학부모가 물어보면 원장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댓글 올려보시죠. 원장님들이 아니라 원장님들 학원의 상담자라면, 원장님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 선생님들이라면 학부모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대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능 비중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정시가 확대되니까 수능 공부에 전념을 해줘야 되겠죠. 학생부 관리보다 정시 비중이 높아집니다. 라고 상담자가 상담을
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들은 학부모들은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다 물어보느냐? 반드시 고등부나 중학생 뭐 고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원장님 말고 아니면 상담 선생님 말고 다른 곳 가서 물어봅니다. 자, 이때부터 데이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수능만큼 학종 준비의 장점이 더 클 수도 있다. 수시 비중도 높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상담자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원장님들.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2022학년도 대입 전형 비율이죠.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전국 대학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학 평균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시 수능 비중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빨간색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수능 비중이 올라가 있죠. 자, 이 빨간색 그래프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서울 주요 16개 대학과 그 외 대학이 정책이 따로 떨어져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한 정시 비중, 수능 비중을 올려라. 그 내용은 빨간색 그래프,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 대학 평균으로 가면 수능 비중이 절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대학들 수능 비중 올라간다면서요 라고 학부모가 만약에 물어보면 상담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은 서울 주요 대학과 전국 대학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그래서 이 학생이 서울 주요 16개 대학을 목표로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전략 자체를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 중인 이 PPT 자료 있죠? 지금 들어오시는 원장 선생님들에게 PDF로 다 드리거나 PPT로 드려야 되겠구나. PPT 파일로 드릴 테니까요. 학원에다가 이 파일 비치하시고 학부모들이 물어보면 출력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이걸 놓고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뭐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주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 이 양대 체제로 가게 돼 있고 전국 주요 대학 자체는 수능 비중, 정시 비중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여주면 되죠. 서울 주요 16개 대학 정시로 뽑고 지방대는 수시가 확대된다. 그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 전국 평균에서 21학년도 정시 모집 23%, 22학년도 24.3%, 23년도 정시가 22%. 이렇게 전국 대학 평균으로 보면 정시는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권들이 가야 될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상담자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것처럼 정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말장난인 것 같은데 하나 또 꼬여버리는 게 있죠. 어떤 게 꼬이는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능 비중을 올려라와 정시 비중을 올려라를 학부모도 착각해서 말할 수가 있고 상담자도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부에서는 딱 이렇습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을 정시를 40%로 확대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 수능을 40% 올리라고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정시는 수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시에 수능이 아니라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만약에 수능 비중을 올리고 싶으면 수능 비중을 40%로 확대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야 그게 따라갈 건데 정시를 40%로 올리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학생부까지 반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가 맞불 또는 꼼수를 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서울대가 원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정시에서 수능뿐만 아니라 학생부를 반영하는 8대2나 6대4 정도 반영하는
전형들이 나와버린다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사고 외고가 유리해질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시 비중이 40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수능 반영하고 학생부에서 내신을 반영 안 하고 학생부의 기재 내용이라든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애들의 불리한 내신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 자사고 외고 애들이 유리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죠. 극단적으로 가면 자, 이쪽 보시면 한국에너지공대 있죠. 지방대죠. 여기가 어디냐면 한전대학교라고 흔히 알고 있는 대학교 졸업하면 한국전력공사에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전라남도 나주에 있습니다. 지방대죠. 보시면 내년 입시 요강에서 수시가 90%, 정시가 10%. 어때요? 서울 주요 16개 대학과 지방대가 극과 극을 달려버리죠. 다른 지방 국립대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상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선생님들의 답변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 수시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관리에 전념해야 되죠 라고 말을 하는데 원장님들 이런 거 안 느끼세요? 그 학원 운영하다 보시면 아이가 내신 성적 조금 딱 떨어지면 이런 상담 전화 안 받아보셨어요? 우리 애가 내신 성적이 더 좋아서 교과 전형을 가려고 했는데 내신 성적이 망해서 교과 전형 틀렸다. 이제 이거 안 하고 기숙학원이라든가 뭐 한 달 정도 가가지고 수능 준비를 막 해가지고 정시로 가고 싶다라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또 빠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바람을 어디서 넣냐면 주로 학부모들이 주위 지인분들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원장님 학원의 상담 선생님이나 강사분들한테 선생님 교과 전형 하려면 내신 성적 관리에 전념해야 되죠. 내신 성적이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함정에 또 한 번 빠져버린 거죠. 이제 내신 성적이 떨어지면 그 아이는 나갈 확률이 높아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살얼음판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학부모 질문이 나왔을 때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상담 선생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전국 평균입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죠. 정시와. 그런데 전국 대학 평균을 보면 역시 교과 전형이 높아요. 그래서 학부모들, 학생들 머릿속에는 아, 수시는 교과 전형이 높구나. 내신 성적 관리에 충실해야 되구나. 내신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나는 망했구나. 라고 할 건데 우리나라의 교과 전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과 전형은 7가지 타입이 있죠. 학부모나 학생 머릿속에 중학생이나 고1 정도 되는 학생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과 전형 하면 내신 성적만으로는 간다. 수능이 별 의미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1 후반 정도 넘어가면 아, 교과 전형만 내신만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라는 게 있구나라고 알 건데 이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과 전형은 국내 7가지 타입이 있고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내신 성적으로 뽑는 이 비율 자체는 오히려 더 적다. 서울권으로 와버리면 이 전형 자체는 더 적고 이 아래 보시면 교과 전형인데 비교과를 반영하고 수능을 반영해요.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반영하고 수능을 반영해요. 지금 이 아래쪽 보시면 어떻죠? 서울주요대학에서 많이 하는 전형인데 교과 전형이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부터 보면 이게 교과 전형입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과 똑같잖아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학종보다 힘들어 버리게 설계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예전에 분리돼서 딱 나갔는데 요즘 입시는 그렇지 않다. 말이 교과 전형이고 말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
이게 어느 하나 구분할 게 없다. 교과와 비교과와 수능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고3 때 이 전형으로 갈지 이 전형으로 갈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되 내신 성적이 한 번 삐끗했다 그래서 얘가 뭐 정시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부모 질문 세 번째. 자, 여기서 지금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는 뭐 난리가 났고요. 이렇게 아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원 상담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 자체도 이렇게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문제가 크게 지금 생깁니다. 자, 학생부 관리가 앞으로 간소화된다라고 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나버렸어요. 이제 원장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실을 알 수 있을 건데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기 인적 학적 사항부터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주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여기까지를 학생부라고 봤을 때 크게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두 파트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 편의상 제가 이렇게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교과는 2개, 지필과 수행평가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라는 거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6대4, 7대3 정도로 반영돼서 내신 등급이 나와서 이게 자료로 넘어가는 거고, 비교과는 그냥 크게 9가지가 있다라고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과 9가지. 출결부터 1, 2, 3, 4, 5, 6, 7, 8, 9, 9개. 자, 편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의 선생님이나 상담자들은 딱 머릿속에 학생부는 교과 2개, 비교과 9개,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걸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발표냐? 이렇게 또 7가지 간소화 대책을 내놨죠. 영재 발명교육 실적 미반영, 자율동아리 미반영, 단체활동 미기재, 개인봉사 미반영, 수상경력 미반영, 이거 폐지 이런 식으로 크게 잡으면 또 7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이. 이게 발표됐는데 앞으로 이제 개인 봉사 활동을 안 해도 되겠죠? 라고 제가 딱 듣고 나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 원장 선생님이 개인 봉사 활동 할 필요 없고 책 안 읽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셨대요. 그러면 제가 그 원장님 편을 들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정부에서 말한 개인 봉사 활동 미반영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개인 봉사 한 활동의 내용이라든가 개인 봉사를 통해서 아이가 달성했던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 평가란에서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 미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독서 활동은 어디에서 쓸 수 있냐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러니까 국영수사과 음악미술 체육 선생님들이 교과목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이 교과 관련 독서라든가 진로 관련 독서를 한 내용을 여기다가 올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말을 했더니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그 수학학원 원장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학부모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엄마 카톡으로 교육부에서 나온 그 학생부 기재 요령집을 캡처해서 보내줬더니 이제 그 엄마는 그 수학 원장님한테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하는 소리가 나중에 한두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수학학원을 옮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 아이가 그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것도 제가 해드릴 일인데 많이 다른 소리가 나와버립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첫째, 비교과 영역에서 이 정부가 말하는 것 중에서 개인 봉사,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들어갈 수 있고 독서 활동,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교내 대회라든가 자율 동아리라든가 영재, 발명 교육은 애들이 안 해도 되느냐? 미반영이니까. 자, 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지금 미기재라고 돼 있잖아요. 이 미기재라고 돼 있는 건 생활기록부의 기록 자체가 아예 안 돼 버리니까 얘는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기재가 아니라 미반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한다는 소리입니다. 언제 미반영하느냐? 이 대학 평가할 때 미반영한대요. 써먹을 일이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합격자 선발을 하고 나서 아시죠? 원장님들 면접이 있잖아요. 그 최종 당락의 면접이. 근데 이 면접 때 면접관이 뭘 물어보겠어요? 너 진로 전공을 위해서 한 노력이 뭐 있느냐? 자율 동아리. 저는 의학 동아리에서 어떤 걸 했습니다. 저는 생물 관련 교내 대회에서 어떤 걸 했습니다. 라고 서류평가에서는 미반영일지 몰라도 면접 때에는 자기의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인성 부분까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애들 부담이 완화됐다라고 나와버려서 부모님이나 학생분들이나 학원에 계신 상담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조차도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과 현장의 아이들은 너무 다른 상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원 선생님은 만약에 야, 수학 독서 필요 없어. 영어 독서 필요 없어. 이거 하지 마. 일단 내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해버렸다고 치죠. 근데 현재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요. 자, 이거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나가냐면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원장님들 난감할걸요 아마. 지금 수학 전공 원장님들만 아실 수 있어요. 기하 선생님이 기하 독서를 해와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써와라를 내줘요. 미적 독서를 해와라. 미적분 독서. 애들이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또 난감한 건 오늘도 제가 한 문자를 받았는데 음악 독서 좀 추천해달라. 이런 학생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선 학원 선생님들이나 상담 선생님이 몰랐던 부분들이 현재 일선 학교 학생들은 이 내용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학부모 질문 네 번째.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에서 비교과 반영 비율은 높지 않죠? 자, 그러면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원장님들 어떠세요? 야, 그 봉사활동 안 해도 대학 가는데 지장 없다. 내신 등급 하나 올려라. 라고 보통 그런 원장님들은 제가 뵌 적은 없는데 혹시 학원의 상담 선생님이라든가 강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답을 해버리면 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올해 연세대 학교는 지금 이걸 가려놨는데 전에 거 한번 봐보죠.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의 요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떻죠, 원장님들? 연세대학교 그 반영 비율입니다. 지금 비율 보시면 학생부 교과를 40점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류평가
비교과와 자소서를 60점 반영한다. 총 100점 만점으로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와 교과 아닌 비교과 부분의 반영 비율, 1차 서류 합격 전형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건 이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40점에서 등급 접수는 다시 50점, 이 G 점수라는 건 또 뭐 50% 이렇게 해서 반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담자 누군가가 교과와 비교과에서 비교과는 반영이 별로 뭐 이렇게 되질 않는다, 높질 않다 이게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형에 따라서 교과를 높이 쳐주는 것도 있고 비교과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있고 특색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A는 뭐 B다 이렇게 답을 하실 게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 전형에 따라서 다양하니까 이걸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자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나가면 학원 신뢰도가 하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제일 많이 또 듣는 질문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님은 아마 적을 수 있어요. 우리 애가 내신 2등급인데 인서울 가능할까요? 2등급이면 인서울 보통은 열심히 하면 가능하죠. 근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3.5등급인데 인서울 가능할까요? 4등급인데 인서울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부모님은 1.8등급인데 인서울 의대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2등급 되면 뭐 흔히 얘기하는 서울의 중하위권 정도 대학은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내신 3등급이면 인서울 힘들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험합니다. 아이를 직접 현장에서 가르치시는 원장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얘가 합격할 수 있다, 아니다를 알고 있는데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전체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교과목 강사분들이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학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원장 선생님들은 상담자를 교육하시는 겁니다. 자, 수시 전형의 교과 평가 방식을 보시면 이거 넘어가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흔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기 등급이라고 알고 있는 건 이런 것들.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등급 딱 클릭하면 쭉쭉쭉쭉쭉 평균 몇 등급 나와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는 자기 등급이 이건 줄 알고 이제 상담을 하고 돌아다니죠. 근데 실제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평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아래 내용들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까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 이거 잘 모르시는 원장님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딱 이것만 보시면 되죠. 이 같은 학교 애들이라고 치죠. 같은 학교 애들인데 얘는 1등급인데 85점으로 1등급, 얘는 2등급인데 84점으로 2등급. 자, 어때요? 대학에서는 너 1등급이니까 몇 점, 너는 2등급이니까 몇 점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이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가지고 아까 기억나세요 혹시? G, Z값. Z값을 가지고 이 등급 점수 자체에 보정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광역단위 자사고 학생, 굉장히 어려운 학교 자사고 학생이 3등급이다. 그리고 그 애는 본인이 수학 3등급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Z값을 반영하면 걔는 들어갈 때 3등급이 아니라 2.5등급, 2등급 효과가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2등급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1등급인 줄 알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조금 교육열이 떨어지는 지역에 학력이 조금 부족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1등급이라고 치죠. 근데 그 학생들은 이 보정 점수 값을 넣어버리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3등급 이렇게
본인 등급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학부모가 저는 몇 등급인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원장님들 이거 계산식이 있거든요. 어디에 가서 보시면 되냐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해서 대입 수시 Z값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아이 생활기록부를 뽑아놓고 이걸 한번 대입을 해 보시면요. 특목고애랑 일반고애랑 비인문계나 실업계 아이랑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 등급에서 보정값이 조금씩 많이 이 다른 값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원장님 학원 주위의 고등학교들 있죠. 그 고등학교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놓고 해보시면 내 학군 내에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값이 떨어지더라. 아니면 이 학교 애들은 내신값이 올라가더라. 학교와 학과 그리고 해당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훨씬 더 좋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자, 그렇게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신 반영 비율이 다르잖아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이게 있죠.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 보면 공통 과목을 내신에서 30% 반영하겠다, 교과에서.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을 50%, 진로 선택 과목을 20%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한번. 왜 그러냐면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듣는 게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고2 때, 3 때 이게 달라져요.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듣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 2학년 때 내신 등급이 이래요 라고 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애가 2학년 때 이 선택 과목만 듣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으면 또 그 등급이 아니거나 뭐 얘는 3등급제로 나오니까 그거는 별 빨리 알아챌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섞여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80%, 고려대뿐만 아니라 지금 아래 보시면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대략 이렇게 내신 반영 비율 자체가 달라버리죠. 자, 이렇듯 어떤 학부모님이 우리 애가 3등급인데 인서울 할까요? 우리 애가 1등급인데 뭐 어느 대학 정도는 갈 수 있겠죠? 라고 물어보면 그때 네, 아니요로 쉽게 답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답했을 때 어떻게 현상이 나오는 줄 아세요? 원장님들? 이제 만약에 학원 선생님이 그래 너 갈 수 있어 아니면 너 그래 갈 수 없어 라고 제단을 했다고 치죠.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인 학부모가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전문가 선생님들은 이거 다 놓고요. 컴퓨터로 계산식 돌려보고 뭐 계산하고 다 그 값을 연구를 해버려요. 그래 놓고 그 학생 학부모에게 얘는 이러니까 이럽니다 라고 굉장히 신뢰도 있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학원 선생님들이 답하는 것과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답이 달라져 버리니까 학원 신뢰도가 올라갈 리가 없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우리 학원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입시 전문가 과정들이 있어요. 뭐 제가 입시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닌데 우리 학원대학교에서 입시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학원대학교 강좌에 제가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수강하시면 원장님들이 아마 그 전문가분들처럼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학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6번째. 학교 수행평가 정도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죠? 수행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라고 특히 중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요. 고1 지금 수행평가를 안 당해본 학부모들도 이걸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원장님들 혹시 지루하지 않으세요? 지금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원장님들? 학부모 설명회 가서 중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중학생 학부모님들이나 초등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수행평가 때문에 혹시 어려운 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우리 애는 잘해요. 뭐 혼자 다 점수 다 잘 맞아 오던데요? 라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시고 한두 분만 아유 이거 애가 귀찮아하고 내신 성적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수행평가는 그냥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원장 선생님들.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원장님들? 과목별로 국어 3개, 수학 2개 줄줄줄줄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1년간 아이가 하는 수행평가가 아니라요. 한 학기에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특목고 아니고요. 일반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 아이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아이. 지방에 있는 아이 하나가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 이게 포함이 돼야 돼요. 국어 독서, 수학 독서, 영어 독서, 사회 독서, 과학 독서, 기가도 독서 나와요, 요즘. 독서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 몇 개죠? 한 학기에 해야 될 게? 과제가? 어마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느냐? 동아리 활동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따라서 창의융합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에 따라서 교내대회 있잖아요. 중간고사 있잖아요. 기말고사 있잖아요. 듣기평가도 있잖아요.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학원도 다녀야 되죠. 학원 숙제해야 되죠. 자, 이랬을 때 애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애가 만약에 이 지경인데 학원에서 우리 학원 아이들 학력 신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단어 예전보다 분량 올려버리거나 수학 숙제 문제풀이 문제개수 올려버리거나 만약에 이 기간에 100% 애들 퇴원할 겁니다. 아니면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문제가 생겨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개월 못 버티고 나가버리죠. 그때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쟤는 정신력이 약해.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랑 달라. 숙제 좀 내줘버리면 새벽까지 안 하고 얘가 못 버텨버리네. 이렇게 아이의 나약함을 탓해버리거든요. 근데 원장 선생님들 시대가 변해버렸어요. 이런 현상이 올해부터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이것만 나왔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나와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입니다. 수행평가가. 자, 그러면 수행평가 한번 내용 봐보시죠. 지금 교과목 원장님들 중에서 아마 아이들 수행평가 있는 거 한번 가지고 와봐. 선생님이 뭔 줄 한번 보자라고 해보시는 원장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학교 한번 보죠. 이 학교 수행평가. 1학년 1학기 수학과 그 현장형인데요. 1학기니까 당연히 7월 22일 날 수학 수업 시간에 하자라고 그 과제를 내줬는데 범위 한번 보십시오. 수학 상합니다. 그러니까 1학기 수행평가인데 1년 범위를 주고 나서 아이에게 이 범위에서 너 단원 하나 너 골라. 그 단원에서 너 심화 탐구 보고서 써와. 그런데 노트북 지참하고 자료 참고는 허용하겠다. 자, 이게 현재 우리 고등학교 수행평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요. 이렇게 엄청난 범위를 던져주고 너 단원 하나 잡아서 탐구보고서 써와.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노트북에 담아와 라고 하면요. 멘붕에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내신 등급에서 20% 반영할게 라고 해버렸을 때 아이들의 충격?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걸 겪고 있는데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얘가 새벽 2시까지 이틀 밤을 새면서 이걸 했다고 치죠. 그래서 학교에 갖다 냈는데 학교 선생님이 A라는 좋은 등급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료의 충실성을 검토하겠다. 20점 만점. 그리고 뭐가 빠지면 감점 5점씩 하겠다. 그리고 내용의 적절성 40점 만점. 또 안 되면 감점 시켜버리고 감점 시켜버리고. 반드시 이걸 포함시켜라. 자, 이거 받고 멘붕에 빠져서 새벽까지 그냥 비몽사몽 이걸 작성하던 아이가 제출은 어찌하여 했는데 이 채점 기준에 충족시킬 수 있냐는 거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과연 그 주제가 맞는 건지, 보고서 쓰는 형식은 제대로 된 건지, 충실한지 어쩐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이는 스스로 검토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감점을 톡 당해와서 내신 등급이 떨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선 학원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안 가리고 그렇게 보충 수업 열심히 하고 아이를 가르쳐 놨는데 여기에서 애들이 내신 등급이 하락해 왔을 때 아마 원장 선생님들 이런 경우 있으실걸요? 지필고사 열심히 대비해가지고 90점 넘겼어요. 지필고사 2등급인 애들 1등급 만들어 놨어요. 우와, 역시 우리 학원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쳤구나 라고 했는데 기말에 학생부의 등급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을 딱 해가지고 나왔을 때 엄마가 까먹죠.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주말 동안 열심히 하고 보충해서 등급 올려놓은 거는 까먹고 최종 성적만 봐버리잖아요. 이 학원 보내놨는데 원장 선생님 등급이 떨어졌어요. 등급이 안 나와요. 뭐 시험 대비는 열심히 하셨을 건데 어찌됐든 등급 떨어졌잖아요. 그냥 과외할래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죠. 이거는 이제 과제형 수행평가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보여드릴 게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영어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고1 일반계 여고 4월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해맑게 즐겁게 공부했던 여학생이 추첨을 통해서 고등학교 탁 가서 한 달 만에 이게 딱 들어오죠. 영어 뭘 읽고 뭘 하고 뭘 해서 써와라. 근데 요즘은 이거 쉬워졌죠. 왜냐면 한글로 타이핑해서 팝하고라든가 구글 번역기 돌려서 어법이나 문법 잡아주고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걸 채우는 영어 쓰기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상상을 할 건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래 한번 보시죠. 포함상 나의 목표 현재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나의 강약점 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선택 과목 학과 계열 선정 검사 내용을 포함시켜서 써오래요. 중학교 때 해맑게 그냥 학교 다니던 애가 고등학교 와서 동아리 활동이 뭐 있는지, 동아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뭐 있는지 모르는 애가 80%가 넘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학원 선생님들도 당황스럽거든요. 선택 과목이 뭐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인제 입학한 애한테 이걸 다 써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이거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 날 줘서 금요일 날까지 내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원장님들 혹시 40년 뒤에 계획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안 아프면 다행이죠. 저희 나이 정도 돼버리면. 근데 얘는요. 대부분의 우리 중학생들은요. 꿈이 아직도 뭔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 건 많고 또 하기 싫은 것도 그만큼 많은데 이걸 다 써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또 오늘 날 세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대충 적어서 내면 등급이 또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현재 아이들의 수행평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수행평가가 이 치명적인 게 아이들 막 옥죄고 있는 이 수행평가 치명적인 게 두 가지의 영향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원장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내신 등급에 오르고 내리고가 수행평가가 또 하나 좌우를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수행평가를 한 내용이 여기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칸에 아이 수행평가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과목 선생님이 아이 평가 500자를 적어주는데 300자 정도는 아이의 수행평가나 아니면 독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내신 등급에도 반영이 되고
학생부 기록물에도 반영이 된다. 두 가지에 반영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중학교 때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막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죠. 중학생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애들이 해맑어요. 수행평가 내주면 숙제겠거니 하고 내면 그냥 등급 나오니까 애들이 해맑게 중학교 3학년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가자마자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미 성적은 떨어져 버리고 기재 내용은 엉망이 돼버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학원 영업이 안 되잖아요, 원장님들. 뭐냐면 학생부 관리가 안 돼 버리니까 얘는 나는 학종으로 안 될 것 같아. 교과 전형으로 가볼까? 내가 생각하던 내신 등급이 아니야. 교과 전형도 안 돼. 수능 비중이 올라간다던데? 그래. 학원 끊고 나는 정시로 가야 해. 정시 가면 나는 더 잘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인강 듣겠다, 혼자서 하겠다, 스터디 카페 가서 그냥 인강 듣겠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하고 빠이빠이가 고1 1학기 생활기록부 받은 이후부터 나오죠.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고1들이 지금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중학생 때부터 학부모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원장 선생님, 상담자분들,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좌절하거나 아니면 막 수능으로만 내몰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하시거나 정보들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학부모들이 이제 질문하는 7번. 우리 지역 학교는 학생부 관리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수시는 포기해야 되겠죠. 이 질문 굉장히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가 다니는 이 학교는요 수시 신경 써주지는 않아요. 또 어떤 중학교 어머님들은 우리 동네 그 고등학교 배정돼서 가면 수시 또 신경 써주질 않아요. 그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수시 준비가 아니라 그냥 수능 준비할까 봐요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때 제 경험상 이 지역 학교들은 학교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제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학교에 아이 학생부가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학교 가서 얘 망했다. 이 학교는 뭐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편차를 없어주게 지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요. 자, 이제 보시죠. 예를 들어서 학생부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세 개의 영역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고 이 아래 봉사활동 이렇게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인데 자, 여기를 누가 기록을 해주느냐. 뭐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 동아리 선생님이나 진로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협의하에 이제 작성을 해주는데 어떤 게 작성이 되느냐. 자, 여기 샘플 하나 나가죠. 자율활동. 학급 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고 흡연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대부분이 적혀지는 게 이런 타입입니다. 자, 근데 원장 선생님들 아시죠? 이렇게 적으면 얘는 평범한 학생부, 탈락을 부르는 학생부, 굉장히 밋밋한 학생부, 대부분 이렇게 적는 학생부가 나와버리죠. 왜냐하면 취지에 빗나가 버렸잖아요. 자율활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학급 반장은 자율적으로 한 게 맞으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흡연 예방교육, 뭐 응급처치교육 이런 많은 교육들로 여기가 이제 채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현상이 벌어져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분명 이럴 겁니다. 이 학생부를 보시면 얘는 평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이런 학생부 보시면 바로 눈에 띄잖아요. 이거 평범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 어머니 대응 논리가 이거죠. 얘네 학교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학교가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얘네 학교는 원래 그런가 봐요. 수시 포기할까 봐요. 또 수능 학원으로 갈까 봐요. 그러면 또 힘들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근데 현재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평범한 어떤 생활기록부죠. 자율활동에 학교 축제, 또래 드림팀이 있고, 진로 활동에 진로의 날, 뭐 진로 캠프, 진로 관련 뭐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보시면 별거 없는데 왜 이 학교는 이렇게 관리할까? 라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고 치시면 아무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이 파일이 공개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보시면 자, 이쪽 하나 한번 볼까요?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에 한하여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율탐구 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어때요? 학교에서 이걸 하십시오 라고 찍어주는 것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부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한다면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자기의 관심사라든가 어떠한 활동들도 학생부에 기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몰라요. 그냥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만 들어간다는 거. 내가 주제를 선정하거나 내가 어떤 걸 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선의 상담 선생님도 만약에 학부모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요, 그 학교는 그래요. 그래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고1, 2 때 어떤 어머님이 이 내용을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또 이 학원의 상담자나 선생님의 신뢰도가 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학생부는 학교가 짜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학교는 뭐 안 좋은 학교다 이렇게 해서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학생 스스로 학생부에 채울 내용 자체를 학생이 스스로 선정할 수가 있는 구조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아닌데 아이가 이걸 한다고 해도 학교 선생님이 반영을 안 해주던데 라고 엄마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아이들이 시도조차 안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가 않게 돼 있습니다. 올해 또 특히 이거를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한다. 자,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2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옛날에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가 내가 막 써서 준 거는 학교에서 반영 안 한다. 근데 바뀌어져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네요. 학교 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 서술형 항목이 어디죠? 교사가 이 평가해주는 란이 있잖아요. 이 서술형 항목에 아이 스스로 저는 한 학기 동안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자율탐구 활동으로 보고서를 이렇게 썼고 느낀 점은 이렇고 향후 탐구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기평가서 보십시오. 3번의 수행평가 결과물, 그 다음에 4번의 소감문 독후감. 어때요? 이거 다 아이들이 작성하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 갖다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선생님이 아이가 갖고 온 거 가지고 오지 마라 하는 선생님은 아주 극히 일부고, 이게 다 학생이 작성한 자료를 활용해서 생기부가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스템이 이렇게 기재 요령 자체, 교육부에서 준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통했어요. 이 학교 선생님들은 뭐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학부모가 이 학원 선생님하고 가서 상담했을 때는 학원 선생님이 그 학교 안 돼 낙인을 찍어버리고, 만약에 그 학부모가 저한테 왔다고 쳐요.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해 주겠죠. 아닙니다, 어머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고 시도해서 반영이 되면 얘는 더 좋습니다 라고 해버렸을 때 이 A라는 학부모는
이 학원 선생님을 신뢰할까요? 저를 신뢰할까요? 달라버리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상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들 교육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샘플이에요.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활동 동기가 뭐냐, 활동 내용은 어떻게 했고 결과나 소감은 어떻느냐, 그리고 자율성, 협업 능력, 전공 적합성,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 생기부에 올라갈 거 네가 써와. 이게 뭐냐? 자기평가서예요, 바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감문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내용 분류 수학이라고 돼 있죠. 수학 선생님도 내주고, 이거 각자 다른 학교입니다. 특목고 아니에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책 동기, 줄거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에서 지필고사만 애들은 지금 현장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할 것들은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올해 다르고 또 내년에 또 달라질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상담은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상담하는 교육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 수행평가 부분에서 준비할 게 과목별로 탐구보고서, 그 다음에 진로활동의 탐구보고서, 동아리 활동할 때 실험계획서나 실험보고서, 그 다음에 과목별로 PPT 자료. 자, 현재 우리 아이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선행학습 교과뿐만 아니라 원장님들 지금 듣고 계시는 원장님들 국영수사과 원장님들 계시잖아요. 지필뿐만 아니라 원장님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현재 이게 고등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도 혹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갈 학생들도 좀 전에 중고등부 기재요령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해서 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원장님들 방학 동안에 아이들 지필고사 이제 또 준비시키시잖아요. 2학기 대비해서 선행학습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 1시간이나 2시간만 빼셔가지고요. 수학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내주세요. 2학기 단원 중에서 이 단원, 너는 진로가 이거니까 이 단원 찝어서 탐구보고서 우리 작성해보자. 방학 때 한 편 만들어보자. 왜냐면 2학기 때 제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원장 선생님들이 이런 거 아이들 도와주시면 아마 아이들 부담도 적어지고 학생부도 좋아지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저 학원은 마냥 내신 성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 이런 것도 관리해 주더라라고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제일 또 많이 하는 질문. 제가 오늘 여기 강의를 11시부터 시작했는데 10시 55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바로 어머니가 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서울대는 1등급대가 나와야지 합격 가능하죠? 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하면 이 학부모 또 학원 나가버리죠. 왜냐면 그래요. 우리 학원 왔을 때는 1등급이라고 쳐요. 근데 혹시 2학기 때 2등급 되면 어떡하죠? 나가버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재단해 놓고 아니다 기다 하면 이제 문제가 또 생각되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서울대 합격자 배출 고교 순위를 보면 쭉 해서 서울대를 이렇게 이 학교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시 정시 나눠져 있죠. 근데 수시 모집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원장 선생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원장 선생님들 학원의 상담자와 학원 선생님들이 올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합격자 평균 등급을 알고 있을까요? 올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합격자 평균 등급이 대략 2.5등급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죠? 수시 모집 들어가는 등급 자체가 3등급, 4등급, 5등급 대 애들도 서울대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죠. 학부모가 1등급 대가 나와야 가능하죠 라고 했을 때 네, 그래야 가능하죠가 아니라 상담자는 적어도
올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합격자 평균은 몇 등급 정도, 그리고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이런 학교를 들어가면 대략 몇 등급 정도도 서울대 갈 수 있다 라고 상담자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 학교 다닐 때 서울대는 몇 등, 수능 몇 점, 학력고사 몇 점, 많이 서울대다, 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상담자는 이렇게 딱 재단하는 상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제가 마무리 또 드리겠습니다. 질문 9번. 이 질문 많이 받으시죠? 저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받거든요. 도대체 우리나라 국룰이 생겼죠. 원장님들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의대는 1.8등급도 어렵다, 1.5도 어렵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엄마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그 누가 누군지는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 누가 누군지. 한 10년째 누가 그러는데 그 누가를 모르는데, 인서울 의대는 1.4도 힘들고 1.2등급이어야 인서울 의대 합격한다면서요 라고 엄마들끼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나 봐요. 근데 그걸 말려가지고 엄마가 의치대는 1등급 대가 나와야 합격 가능하죠 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각됩니다. 문제가 또 생겨버려요. 얘 나가버립니다. 원장님들. 왜 그러냐면, 자, 또 A라는 학부모를 봐보죠. A라는 학부모가 원장님 학원 상담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또 2등급 나왔어요. 얘 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엄마가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 대가 아니라 의대는, 예를 들어서 지방국립대 경북대 의대를 한번 보시죠. 자, 경북대 의대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자 평균 등급이 2.25등급이고 표준 편차가 0.67이 나옵니다. 자, 이것만 보셨을 때 1등급이라고 해서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이 대학의 이 전형에 맞춰서 교과와 비교과와 면접까지, 혹시 자소서를 요구한다면 자소서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했을 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원장님 학원의 상담자는 1등급 아니면 탈락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 엄마는 누구를 믿고 누구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상담이 그 멀쩡하던 애들이나 학부모들을 우리 학원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특히 이 질문 많이 하는 엄마들은 어떻겠어요?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나 아니면 아주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 말 많으신 엄마들일 거잖아요. 근데 이 엄마 쫓아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못하는 애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야, 너 중학교 때 공부는 조금 의대를 못 갈 성적이긴 한 것 같은데, 야, 의대 이렇게 해도 갈 수 있다? 너 중학교 때부터 우리 열심히 선생님 믿고 해보자. 원장 선생님이 너 꼭 의대 합격시키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의대 우리 합격하자 라고 하면 그 중등부 엄마들도 중학생들도 원장님 믿고 따르겠죠. 학원을 믿고 갈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치대 한번 보시죠. 치대 보시면, 자, 경북대 치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 학생부 등급 평균 점수가 3.48입니다. 표준 편차는 0.26 정도 나오고, 어때요? 치대 할만하죠. 근데 이거에 함정은 있긴 해요. 뭐 이 등급 맞았다고 여기에 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부를 전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대해서 학생부에 뭐가 적혀 있는지, 면접은 또 어떻게 했는지, 자소서는 어떻게 썼는지 할 수 있는데, 이 수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의대는 가고 싶은데 좌절한 중학생들, 꿈이 없는 아이들, 욕심은 있는데 그 또 아이를 좀 낮게 보는, 얘는 엄마 아빠는 안 그러는데 꼭 쟤는 의대를 못 가네 라는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아이가 주눅 들어 있고 엄마도 좌절해 있고
꿈은 이건데 그냥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동기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시 해보자. 근데 그 동기가 누구에 의해서 견인되는 거냐? 원장 선생님들, 원장님 학원의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애들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목표점을 주고 우리 학원의 어떤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오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의대는 몇 등급, 너 아니니까 못해,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장님들이나 학원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우리 이 소중한 아이들이 쭉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권 의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중대도 1.8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서울 의대는 뭐 1.2가 떨어진다,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려대학교 보시면 학종 합격자 평균 등급이 2, 3등급으로 분포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탐구형 인재 전형 보시면 이렇게 성적 분포가 돼 있죠. 자, 근데 이거 꼭 보여드리면 또 어떤 엄마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거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이 이렇게 간다는데, 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서울대 연고대 같이 그 과고나 광역단위 자사고 애들 잘하는 애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중앙대학교잖아요. 여기 합격생들 중에 뭐 상산고나 민사고 애들이 얼마나 등급 높은 애들이 있겠습니까? 별 뭐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렇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4등급인데 학원 나가버린다고 하고, 3등급인데 인서울 안 하는데 그냥 지방대나 가야지,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 하고, 의욕도 없고 선생님 말하면 그냥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이제 고1부터 슬슬 해서 학원을 나가버리잖아요. 그 애들을 이런 것들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번 더 그 붐업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거죠. 학부모님이 늘상 하는 질문 중에 딱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그 엄마는 나가는 엄마들이 발생하는 주요 상담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 이번에는 학원 마케팅 차별화하는 거,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끊기세요? 네. 자, 이제 여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뭐 여기 앤서에서 제가 다른 얘기 해도 되죠? 예, 학관노에서 강연을 할 때 그때 제가 저만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대학교에 경시대회가 있는데 이 경시대회는 참가 인원 아이들만 많이 모아줬더니 애들 성적에 상관없이 총장상을 주더이다. 원장님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괜히 상 받으시려고 돈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게 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 강연을 들으시는 원장님 중에 한 분이 그 대학교에 전화를 하셨나 봐요. 그거 나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대회에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케이스가. 그리고 또 제가 어디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거기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건 요행 아니냐 뭐 이렇게 딱 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노하우가 원천 차단시켜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알려드리고 나서 원장님들이 혜택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장님들. 제가 몇 개를 알려드릴 건데, 또 이거 뭐 어디다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다 손해예요. 아시겠죠?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예전에 제 강의 들으셨던 원장님들 아실 거예요. 저도 학원 강사였고 학원 원장이었고 뭐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죠. 우리 공감하지 않습니까? 학원인으로서 항상 학부모들이 우리 애는 꿈이 없어요.
뭐가 도대체 머릿속에 든지도 모르겠고 우리 애 가르쳐 보니까 또 어떠세요? 우리 애 꿈 좀 넣어주세요. 아니 저도 40년 뒤에 꿈이 없는데 엄마가 남의 자식 막 꿈을 넣어달래요. 사실 제 자식도 지금 꿈 찾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영어 수학 가르치기도 힘든데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어떻냐 이것도 그래요. 사실 학원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제가 특강으로 애 일주일에 2번 들어가는데 애들 많이 놓고 그 엄마가 자기 애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네. 이 질문 많이 하죠. 당황스럽죠. 우리 애 어떻습니까? 답은 하나죠.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얘 바른 아이고 의욕이 넘치고 인성이 착하고 가정교육 잘 시키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 외에 뭐 더 할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시켰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학원 말고 다른 학원, 제가 아는 관계된 학원에 선생님들한테 원장 선생님하고 상의했죠. 이렇게 일제히 해봅시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이버에서 커리어넷 치시면 이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나오면 자, 진로 심리 검사 상담, 직업 정보 무려 초, 중, 고등학교. 자, 여기 이 모든 검사를 다 할 수가 있죠. 제일 좋은 건 바로 무료로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 검사한다고 막 몇십만 원, 십몇만 원 학부모들 부담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나오는 자료로 이걸 다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관계된 학원 전체 아이들 이 검사를 시켰어요. 담당 선생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하는데 15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 이거 나오잖아요. 혹시 자녀 키우시는 원장님들은 아이 예술 분야, 과학 분야, 공학 분야, 그 다음에 안정성, 보수, 일과 삶의 균형, 뭐 안정지향성, 직업들. 자, 요게 또 포인트죠. 잘하는 교과, 관심 있는 교과, 사회과학, 좋아하는 교과.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교과가 또 달라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뭐 적성, 흥미 나오고 있고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무료로. 우리 애들 아무나,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 교육부에서 다 주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면 원장님들 그 학원에 혹시 아이들마다 관리하는 바인더 있으세요? 바인더? 저는 있는데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홍길동, 이몽룡, 뭐 춘향이 이렇게 다 바인더를 만들어서 첫째 페이지에 이 출력을 다해서 항상 6개월에 한 번씩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수학 진도, 국어 진도, 뭐 과학 진도, 영어 진도 나가기가 바빴었는데 교사가 이걸 해보니까 너 예체능 좋아했었어? 너 미술 좋아했구나. 너 체육 좋아하구나. 일단 강사가 알아요. 그리고 아이의 특징을 다 확인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학부모랑 상담할 때, 이 아이랑 상담할 때 눈높이가 더 맞아지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워낙 요즘 맞벌이도 많고 바쁘셔가지고요. 자기 아이들이 이거 학교에서 하는 거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대략 읽어봐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 아니면 학원 상담실장님들도 그 바인더가 있다면 꺼내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대단히 학원 마케팅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가르쳤을 때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 반드시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 가셔가지고 바인더 하나씩 놓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잘하는 교과에 과학이 있어요. 또 좋아하는 교과에 뭐 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학생이. 근데 6개월 뒤에 해봤더니 좋아하는 교과에 영어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영어 원장인 내 탓이구나. 우리 학원에서 도대체 얘 흥미를 못 줬구나.
얘가 퇴원할 확률도 있겠는데? 라고 대체할 수 있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학원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목표를 드렸어요. 잘하는 교과에 이 영어 학원이니까 영어 찍히게 하십시오. 좋아하는 교과에도 영어 찍히게 하십시오. 그래서 학부모가 상담 오면 자 보십시오. 적성 검사를 했더니 우리 학원 다니고 나서 좋아하는 교과, 잘하는 교과가 영어가 다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아마 진짜 원장님들 학원들 화이팅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비치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원장님들 이번에 비치 자료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왜 자꾸 마케팅 분야에서 이 파트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참 학부모님들 상담 오실 시기거든요. 제가 원래는 6월 달에 이걸 미리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6월 달에 준비해 두시고 7월 상담 부분부터 활용하실 수 있을 건데 지금도 이제 빨리 준비해야 되죠. 자,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좀 질문하시는 내용 이런 게 있죠. 우리 아이가 외고 가고 싶어 하는데요. 과고 가려면 어느 중학교 가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질문은 잘못됐죠. 중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금 우리의 중학교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답은 아마 뻔할걸요? 제가 영어 원장이면 저 학교는 제가 몇 년간 가르쳐보고 우리 학원에 그 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영어 시험은 쉬운 편이고 수학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는 실수 안 하게 하면 됩니다. 저 학교 괜찮습니다. 라고 이 정도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답변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학원의 상담자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오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쉽죠, 원장님들. 자, 두 번째 자료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이거 원장님들 대부분 아시죠? 학교 알림이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렇게 검색이 되죠. 학교 알림이.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이쪽에 학교 이름 넣는 거 있잖아요. 자, 이번 이 강의 끝나고 이번 주는 한번 원장님들 다 이거 하셔야 돼요. 원장님 학군 내에 모든 중학교 정도와 고등학교 정도는 다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학교 치시면 그 아래에 공시정보라고 나오거든요. 공시정보 보시고 올해 2021이니까 올해 자료는 없을 겁니다. 근데 2020년 작년 자료로 봐야 되죠. 2020년 선택하시고 어디를 클릭하시냐면 자, 이쪽에요. 학업 성취사항 메뉴 클릭하세요. 연도는 2020, 그 다음에 학원 성취사항 클릭하시면 이 자료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지금 이 글자가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이 글자가. 자, 과목별로 그 다음에 학년 학기에 따라서 A, B, C, D 2등급, 5등급으로 이 중학교에 과연 시험 난이도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공부 정말 안 하는 애들, 공부 조금 하려고 하는 애들 성적 분포를 학기별로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예를 들자면 어머님, 이 학교는 이 학교 영어 2학년 1학기 영어가 A등급 자체가 40.2%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영어 공부를 잘 열심히 한 애가 42.2%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학교 시험은 A등급이 40%가 넘어갈 정도로 학교 시험이 쉽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 맞기가 쉽고 외고를 간다면 이 학교를 다니면 영어 성적 따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교의 문제점은 과고를 간다면 과학 A등급 학생이 18.7%이기 때문에 과학은 영어보다 아니면 수학보다도 더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를 간다면 과학 강좌를 등록을 해서 첫 시험이나 졸업할 때까지는 과학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2학년 1학기 때는 이랬는데 2학년 2학기 때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2학년 영어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올해 2학년에 있으면 이 성적이 유지될 것이고 이 선생님이 만약에 3학년을 맡아버리면 아마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이 학교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상담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어떤 원장님들 파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해주실 일은 캡처를 하세요. 방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학원 보시면 제가 틀이라든가 이거 파일 드렸거든요. 샘플들을. 그래서 몇 년도에 어느 고등학교, 우리 학원 주위의 고등학교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중학교들, 그리고 캡처해서 이 자료를 다 넣으시고, 왜냐하면 엄마 왔는데 뭐 컴퓨터 두드려 보셔도 되지만 이런 거 준비하셔서 상담실에 이걸 쭉 깔아놔요. 깔아놓고 학생 관리 파일 좀 전에, 그 다음에 이 학교별 파일, 이 두 개를 놓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시면 엄마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뢰가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설명드린 이 파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파일 있죠. 제가 샘플을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학교 알림이의 파일을 캡처해서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다가 원장님 학원 이름으로 바꾸셔가지고요. 그렇게 학원에 출력해서 비치해 놓으시면 아주 쓸만한 상담 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 때 학원 선생님들도 이걸 가지고 계시라 그러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어떤 학교 영어 선생님은요, 희한한데 1학기 때 시험을 쉽게 내요, 일부러. 그래서 성적을 잘 만들어주고요. 2학기 때 극악의 난이도를 내서 조절을 해버려요. 근데 그걸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이 학교의 특징을 그걸 알고 있다면 2학기 시험 대비할 때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 학교 특징은 이러니까 이번 시험은 이럴 걸로 예측이 됩니다. 미리 퇴원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초짜 선생님들 왔거나 그냥 열심히만 해야지 했다가 성적 빡 1, 20점 날아가 버리면 대거 퇴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측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파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선물이요. 이거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원장님들. 댓글 보니까. 하나 더 드릴까요, 원장님들? 네,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말고 이제 또 공개합니다. 자, 이거 또 원장님들 이거 궁금하시죠? 학부모가 물어봅니다. 자, 어떤 애들은 도대체 스펙이 좋다 하는데 도대체 스펙이 뭔가요? 이 학원에서 이거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 스펙을 모르는 원장님이나 모르는 선생님 상담자분들은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내신 관리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주로 어떨 때 이런 대답이 나오냐면 모를 때. 상담자가 이 스펙을 구경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없다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또 오피니언 리더급 굉장히 관심 있는 이 엄마가 원장 선생님은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 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그 학원을 또 나가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들 이거 오늘 제가 스펙 알려드리고 이거 어디서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강의 보시는 국영수사과 은미채 선생님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거 스펙 써먹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제발 이 기관에 전화해가지고 회방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끼리 노하우 공유해서 이거 쓰시라고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어떤 분이 또 이 기관에 전화해서 그런 거 스펙 나눠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거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보시죠. 우리끼리 비밀로 합니다. 이거 녹화 영상도 지금 안 할 거예요 원장님들. 자 지금 보시면 상장 아래 보시면 자 제가 이름 가리고 이거 보이나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유은혜. 자 이게 스펙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상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 돈 주고 받거나 뭐 부정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쉬워요 원장님들. 원장님 학원에서 이 애들 상 받기 쉽다고요. 왠 줄 아세요? 벌써 원장님들 이거 모르시잖아요. 대부분의
공교육, 사교육에서 이 대회를 특목고, 자사고 갈 때 입시에서 반영을 안 하니까 첫째, 출전자가 적어요, 원장님들. 경쟁률이 낮아요. 학원에서 애들 조금만 지도하면요, 상 받아요, 아이들이. 이거 애들 한 학원, 한 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원장님 학원 애들 한 팀 묶어가지고 딱 나갔는데 교육부 장관상 나온다거나, 여기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상이죠. 얘네들 4.16 재단 장학금 받았거든요. 이제 이름은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여기 대구 애들이고 여기 광주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상을 받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원장님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 아이들이면 현수막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현수막이 건물보다 크게 하셨어요, 여기 원장님들. 그리고 또 이게 공기관에서 하는 대회라서 원장님들이 언론사에 뭐 보도 자료를 안 해도 자동으로 이 기관에서 다 이게 보도 자료가 나갑니다, 언론에. 그럼 이 애들이 누구냐? 여기는 어느 중학교, 여기는 어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이 상장이 어디로 가느냐? 상장이 학교로 가요, 원장님들. 이 상장이. 그러면 이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교육부에서 나오고 대구 애들, 광주 애들인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 이 직인이 찍힌 게 나가버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소문이 나요. 이 애들도 소문이 나고, 너 이거 어떻게 했니? 우리 저기 땡땡 수학학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이거 팀 짜서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 학원 소문나죠. 대단히 소문나죠. 그리고 이 엄마들은요, 이 엄마들도 학원 원장님 선물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얼마나 많느냐? 한 달에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원장님. 100개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거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또 쓸 수 있는 대회들도 또 있어요. 봉사활동에. 지금 보시면 얘도 지금 유네스코 환경공모전인데 이거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학원 원장님들 이거는 좋잖아요. 애들 영어 스피치 대본 써가지고 딱 보내주시면, 그러면 얘네들 출전자 24명 100% 입상했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 100% 입상일까요? 나가는 애들이 적대니까요. 적어서 원장님 애들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좋은 게 행정안전부에서 봉사활동 4시간을 또 학생부에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학교 청소하면서 봉사활동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이제 애들 줘버리는 거죠. 엄마들 좋아하고 아이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과학기술부 유전자 변형생물체 공모전, 과학학원 원장님들 쓰시면 좋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문화예술 콘텐츠 공모전, 이런 거 영어 원장님들, 국어 원장님들 쓰셔도 좋고, 예체능 원장님들 쓰셔도 좋고. 이게 상을 많이 줘요. 왜냐하면 일반부, 학생부, 일반부, 학생부 나눠서 심사를 하는데, 학생부에는 이 기관에서 뭐 학생부 뭐 대입에도 반영 안 되는데 뭐 엄청나게 자르진 않아요. 장려상 막 20개, 외교부에서는 장려상만 30개. 원장님 애들 팀 예쁘게 짜가지고 내보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별의 별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떤 학원애가 시상식 가서 나오는 건데, 코로나 있기 전이죠, 이거는. 그리고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에 바로 원장님 학원 아이들의 이름들이 다 떠서 홍보가 되죠. 그러면 이 엄마들은 한 엄마를 봤더니 제가 이제 그 엄마가 몇 명한테 동영상을 보낸지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나온 동영상이 있는데 자랑하려고 엄마들이 막 동영상을 돌려요. 어떤 엄마는 1,500번을 이 기사를 링크를 거셨더라고요. 학원에서 만약에 전단지를 돌려서 1,500명의 그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타겟팅이 돼서 전단지가 1,500개가 들어가려면 아마 플러스 100 정도는 잡아야 될걸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 엄마가 정확하게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던 거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애는 뭐 쭉쭉 이런 것들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 영어 학원 다니는 애인데 영어 학원에서도 이렇게 상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페이지에 안 넣어놨는데, 자, 원장 선생님들
적어보세요. 이거 찾을 수 있는, 대회 찾을 수 있는데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되셨어요? 네이버에서 스펙토리, 팩토리 할 때 팩자 빼시고 스펙토리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스펙토리 가시면 봉사활동, 대회, 학생부, 일반부, 공기업 뭐 이렇게 다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회에서 우리 학원 애들 딱 방학 때 나가서 팀 짜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있죠. 마지막으로 학원장님들 마지막 질문. 우리 학원에서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실 건데 자, 이렇게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파일들 있죠? PDF 파일이든 PPT 파일로 드릴 테니까 먼저 원장님들이 학원 선생님들과 상담 선생님을 모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설명을 상담자에게 오늘 먼저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탈률이 방어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원장들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원장님들도 저도 학원을 해볼 때 우리 학원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앉아있는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실행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학원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헤어룸에서 어떤 강의들 제가 또 추후에 추가 강의들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지금 사실 1시간 반 동안 짧게 한 거니까 이후에 제가 강의를 열면 원장님들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나하나 자료들이 있으니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여기 카톡 연결하셔가지고요. 궁금한 거를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원대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한 강의 1시간 반 동안 원장님들은 잘 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정보 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 더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학원들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